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9월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 틀림없이 부자 됩니다. 길게 보고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9월까지 충분히 길게 모아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오늘 틀림없이 부자 될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5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자료집이 어떤 자료집이냐?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 리포트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니까 꼭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가 차트 연구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삼성전자 로봇 9월 주도주입니다. 틀림없이 부자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 보고 모아갈 종목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슈를 받아야 될 게 뭐냐 한다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을 압박하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이번 9월 FOMC도 예상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자이언트 스텝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9월 FOMC, 분기 FOMC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최근에 CPI라든가 PPI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고 증시 흐름세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잘 방향성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소에 대한 수혜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최근 이슈까지 나온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 로봇 9월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 틀림없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 광복절 특사 복권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재용 뉴 삼성 4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족쇄 큰 고리를 끊으면서 뉴 삼성 핵심 행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년 동안 취업 제한이라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다시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로 사업 전략을 재구축하고 시계 제로였던 내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년간 리더십 부재, 현상 유지에만 힘쓰던 기업이라서 아마 이제는 그 오명을 벗고 이정 부회장이 좀 힘을 쓰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스마트폰 초격차 실현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대변혁의 시기고요.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안보까지 얽히고 설킨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또는 전기차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전쟁이 좀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칩4 동맹이 미국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 발효 등 삼성전자와 매우 밀접한 대변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칩4가 뭐냐 한다면은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 해서 4개 국가가 동맹을 맺고 우리 반도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반도체로 우리 중국 왕따시키자 뭐 이런 동맹입니다. 그래서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2030년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아마 이제 조만간 발표했기 때문에 구체화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GOS 문제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도 스마트폰 또 판매량 축소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 폴더블이라든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대중화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입니다. 2019년 10월 퀀텀닷 디스플레이 개발에 약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 발표를 했는데 현재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투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번 이 복권으로 인해서 컨텐츠 디스플레이 투자라든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과 좀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이어온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 외형 성장까지도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 수장 투자라든가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조금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M&A죠. 하만 이후에 M&A가 한 번도 없었는데 말만 나왔습니다. 계속 M&A를 하니 안 하니 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의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신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계속 나와야만 삼성이 1위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 나와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M&A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키우는 게 아닌 이미 선두에 나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20조 원에 달하는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 하나 인수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 중요했는데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시기에는 M&A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난해에도 또 올해에도 대형 M&A를 예고를 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권을 함으로써 M&A 의사결정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반도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미래차, 특히 로봇 같은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금 이 기대 또는 예상을 또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따라다니던 취업 제안은 이번에 이미 끝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삼성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을 하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컴백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정말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테일러 공장 착공식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7월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가결이 되면서 삼성 테일러 착공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래서 삼성 테일러에서 이제 반도체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착공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안에다가 소송이다 보니까 함부로 참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공식이 미뤄지고 미뤄졌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이번에 통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수혜를 좀 받았고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했던 미국 혁신경제법과 미국 경제법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간추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일단 지원을 하고 정확히 어떻게 지원할지는 생각 좀 해보자.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70조 원이 넘는 보조금과 여러 가지 세금 이 혜택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뭔가를 또 합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국을 왕따시키는 또 법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지는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착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빨라지겠죠. 특히 올 상반기 테일러 공장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원법 처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늦어지면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약 22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 의지를 밝혔고요. 약 17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뭘 만든다고요? 2024년에 바로 5G,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AI에 사용될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테일러시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은 로봇을 위한, 로봇의 발전을 위한, 로봇의 성장을 위한 삼성 로봇의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테일러 공장 현장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착공식 일정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 이번 이 테일러 착공식이 언제냐 말이 많았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면이 된, 이 복권이 된 지금 아마 9월에서 10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착공식에서는 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하냐? 무언가 발언을 하거나 무언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유가 5G와 그다음에 최첨단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슈퍼컴퓨터 거기에 AI 인공지능 반도체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뭐다? 결국엔 로봇을 위한 반도체다. 그럼 여기서 로봇에 관련된 언급 또는 발언 또는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삼성전자도 미래 신산업으로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결국엔 로봇도 미래를 이끌어갈, 삼성을 이끌어갈 하나의 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정말 정규팀으로 격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까지도 모두 로봇의 진심이다. 보시면은 45조 로봇 시장 잡아라. K방산 군용 로봇 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군용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보행 로봇뿐만이 아니라 군인이 착용을 해서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이 좀 더 이 위기 의식 또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이 방산 물체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이 한창이고요. 군용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약 4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을 아마 이번에 개발한다라고 보이는 상태고요. 실제로 2024년에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군대에 시범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개발을 하고요. 자유자재로 이동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원격 무장 체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총을 쏘거나 로봇이 미사일을 쏘거나 로봇이 정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1월 15 운용을 마친 무인 차량은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 군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뭡니까? AI 인공지능 그리고 배터리 사용이 뭡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로봇의 하나로 집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OP라든가 DMZ, 해안 지역과 같은 경계 지역의 정찰 임무를 진행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도 당연히 방산에서 빠질 수가 없죠. 무인 수색 차량, 정찰 로봇, 폭발물 탑지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국방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보병용 다목적 무인 차량은 고위험 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용으로 바로 SG입니다. 초소형 자폭 로봇이고요. 무게는 700g에 불과하지만 좌우에 달린 고무바퀴를 이용해 빠르게 움직인 뒤 건물 내부나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발견하면은 최루탄 또는 고폭탄을 근접거리에서 발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임에서나 보던 자폭 로봇이 진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게 자폭 로봇입니다. 얘가 달려가서 사람 앞이나 또는 뭐 어떤 물체 또는 엄폐물을 터트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인 수색 차량이고요.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 총 달려 있죠. 예, 무인 수색을 하다가 이거는 아군이 아니다 하면은 이 총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위에 뭐 무인 차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방산 로봇이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기만 해도 신체 능력이 향상되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반처럼 걸을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자들의 근력을 지원해 작업 하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이 싸움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다리를 잃거나 또는 다리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일 때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못 걷는 사람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은 완전군장 한 병사가 10km까지 달리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여유롭게 힘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리에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걷고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LIG 넥스원의 에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군용 로봇 개발에 뛰어든 것은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고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방산 로봇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군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이 방산 기업들이 다 어디 로봇에 지금 매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방산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화, LIG, 넥스원 모두가 방산 로봇을 개발 중이다. 왜 개발 중이냐? 10년 이내에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멘트가 방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로봇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모든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하기 위험하고 사람이 하기 싫은 것들을 누굴 그거를 로봇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뭐가 위험합니까? 방산 제외하고 바로 아시겠지만 현장 안전 관리죠. 보통 건설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사망하는 인부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안전 부실이라든가 안전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사망하는 인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안타깝게. 근데 그거를 로봇이 대신 떨어지고 로봇이 대신 관리했다면 당연히 부서지면은 고치면 되고 만약 못 고치면은 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회가 현장 안전관리, 디지털 건설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요란한 건설 현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 공사 현장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근로자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인부들이 나이가 평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당연히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임금이 피크를 찍으면은 계속 내려오겠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명예퇴직이라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아니 건설사의 인부로서 지금 채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디지털화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고령화에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사용할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벽돌 10개 올릴 거 로봇 입어가지고 30개, 40개 올리면은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허리 보조 로봇과 보행 보조 로봇으로 구분해서 개발한 뒤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하중 등을 측정하고 근로 시간과 작업 빈도를 분석해서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재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때문에 발생했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발생했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고 발생했었다라는 걸 분석을 해 가지고 뭐 결빙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재 낙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담당자에게 이런 식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재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롯데건설이나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도 가족 보행 로봇을 활용해서 건설 현장 데이터 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현장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시각화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론까지도 이제 초정밀 레이더를 추가를 해서 비탈면이라든가 열악한 집안을 파악을 해서 과연 여기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온 이 사진이 이제 롯데건설이라든가 충분히 이 로봇이 지금 안전 관리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안이 무너지더라도 로봇이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무너지더라도 사실상 그래도 로봇이니까 고치면 되고 버리면 되니까 사람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한 곳에 쓰임새가 좋다라는 거죠. 사람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건설업 디지털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BIM 신규 공공사업부터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보다 사람이 가기 위험하고 사람이 하기도 싫은 안전관리, 리스크, 위험 계산 또는 여러 가지 예측 그걸 다 로봇 AI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제는 보다 방산뿐만 아니라 이 건설 현장에 대한 위기 또는 이 건설 현장에 대한 아시겠지만 리스크 이 모든 것들을 다 로봇한테 이제는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여기도 이제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번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로봇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로봇이냐? 미사일을 쏘는 로봇입니다. 보시면 미사일 쏘는 로봇개고요. 첨단 무기 기술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달고 있는 게 아마 RPG, 뭐 알라봉 이런 미사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쏘면 당연히 밀리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쏘질 않고요. 이제 여기서 보일 겁니다. 쏘기 전에 모습을 보여줄 텐데 안 보여주네요. 얘가 안 씁니다. 앉아가지고 미사일을 조준해서 발사를 합니다. 어디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러시아가 개막한 방위산업 전시회 육군 2022 포럼에서 첨단 무기 기술을 뽐냈고요. 러시아 군수기업이 로봇계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계는 다리 관절을 자연스럽게 굽혀 달리거나 높이 뛰어올 수 있고 균형을 잃지 않고 바닥에 앉기도 합니다. 전실은 물론 민간 부분에서 로봇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지표면이 불규칙한 곳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하고 약품이나 수송 물자 등을 전달할 수 있으며 로켓도 발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진을 또 정탐하고 또 여러 가지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이 수십 년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로봇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보다 이 미사일을 확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러시아에서도 보다 이 미사일을 쏘는 로봇계를 개발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방산에서도 진짜 로봇계가 이제는 미사일을 쏜다. 이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싸우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사람이 불편하고 위험한 게 이게 끝이지 아니지 않냐. 뭐 맨날 싸움만 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포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한다면은 바로 포드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로봇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체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알아서 전기차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전소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포드 모터 컴퍼니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의 전기 자동차 충전을 돕기 위한 로봇 충전 스테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충전의 용이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몸에 어디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충전하기가 힘들어.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충전기를 이번에 포드가 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운용되고 있는 충전소에서는 충전 진행 시 커버가 개방되며 나오는 로봇팔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가 충전 소켓을 자동으로 찾아서 플러그를 삽입 충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포드 패스와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상태를 차량 내부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드 유럽 리서치 엔지니어는 버저 프리 포드는 모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운전자에게 차량 연료 주입 혹은 충전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로봇 충전 스테이션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포드는 정말 현실적인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로봇 전기차 충전소를 연구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AI 전기차 충전 로봇을 개발 중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뭐 자동차 또는 원래 뭐 방산 만드는 로봇 기업들만 로봇을 계속 만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로봇에 들어가는 AI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SKT죠. SKT R&D 조직 전면 개편, SKT 2.0 시대 대비 AI 전환 속도를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SK텔레콤이 연구개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SKT 2.0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전환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 이노베이션 AI 전환 미디어테크 테크 콤비네이터 등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AI 비서 A단 추진단이 별도로 조직 이관하면서 R&D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가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조직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AI 접목을 위한 R&D로 이어갑니다. 미래 R&D, UAM, 도심항공교통과 로봇, 물리적 요소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와 그린 AI, 바이오메디컬,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을 확보한다. 결국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AI가 들어가면 로봇이 빠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로봇을 위한 AI를 SKT가 개발한다. 그럼 얘기하는 게 로봇을 위한 AI를 개발을 하는데 그럼 이 로봇의 AI가 개발을 하려면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끌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정보를 넣었다가 뺐다가 수만, 수십, 수억, 수천 개의 정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R&D 센터에서 또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결국엔 AI다. 그래서 글로벌 AI 컴퍼니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AI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T도 뭐다 결국 로봇을 위한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SKT도 로봇을 위한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확인됐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기업들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그대로 사람이 합니까? 정부부터 AI 정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로봇이 행정 업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로봇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경기도 광주시 행정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7개 부서 7개 행정 업무를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대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집니다.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화 적용이 가능한 행정 사무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요. 7개 부서 7개 업무에 대한 자동화 전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 일정 알림, 15 작성 지원, 모바일 입용장 발송, 전화번호부 작성, 기초연금 조사 결과 입력, 임금명세서 문자 발송, 배출시설 현황 문서 작성 등등이 필요했고요. 365일 24시간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성이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부도 로봇을 이미 쓰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정부도 AI 로봇을 현재 쓰고 있다. 어디서? 네, 경기도 광주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근데요. 첫 번째, 이번 9월에 삼성전자 테일러에 따라서 로봇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확인했는데 이거 이외에 로봇 발표는 없나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샤오미가 제대로 된 로봇을 발표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오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이버1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첫 휴머노이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이죠. 근데 살짝 뭔가 상반신이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샤오미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가을 신제품 발표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폴드 스마트폰 여러 가지 공개했지만 로봇이 제일 임팩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 사이버 독이 아니라 바로 사이버 로봇 시리즈에서 사이버 원인 방금 얘기한 이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한 거고 꽃 한 송이를 건네고 사진을 찍고 쿵푸 동작을 선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자체 개발한 첨단 팔다리 그리고 이족제 알고리즘은 이족 자세 균형을 지원을 하고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보행 자세가 가능하며 조정 능력과 동작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셀카도 잘 찍는 모습이죠.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미센스 심도 비전 모듈을 탑재를 했고요. 첨단 시각 기능을 제공해서 인공지능 상호작용 알고리즘을 결합을 하고 3D 공간을 인식하고 개인들의 동작과 표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감적 식별 엔진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와 내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분류하고 식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화내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웃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화를 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집적도가 가장 높고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원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이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이제 곧 미래가 우리 휴머노이드로서 채워질 것이다라고 기대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휴머노이드냐? 키랑 몸무게가 사람이 똑같아요. 177에 몸무게 52kg입니다. 한 손으로 1.5kg 물체를 들 수 있고 쭉 가보면 가격은 뭐 많이 좀 비싼 편입니다. 한국 돈으로 1억에서 한 1억 3천만 원 사이. 좀 비싼 뭐 외제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뭐 현대 G90이라든가 아니면 벤츠 S클래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걸어 다니죠. 네, 걸어가면서 지금 꽃을 전달해 주러 옵니다. 조금 답답하게 걸어오긴 하지만 아장아장 사람처럼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정말 상당히 기대감이 큰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샤오미의 휴머노이드가 이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9월입니다. 9월에 누가 샤오미가 공개했는데 누가 중국이 공개했는데 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내달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 첫 시제품 공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가 이제 테슬라가 확정을 짓고 이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드디어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샤오미에 비해서 상당히 로봇에 조금 어느 정도 예, 좀 더 사람답고 좀 더 정말 휴머노이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옵티머스라는 테슬라 로봇입니다. 9월 30일 개최하는 테슬라 AI 데이에서 조만간 출시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삼성전자 테일러 로봇 발표도 있겠지만 그 뒤를 이어서 샤오미에 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공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길게 볼 수 있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대장주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겠죠.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테슬라도 엮이고 대한민국도 엮이고 다 엮입니다. 길게 봤을 때 로보티즈는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퍼스텍도 마찬가지고요. 유일로보틱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은 주가 바닥에서 시작되죠.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추세 전환이 시작돼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특히 배달 로봇이라든가 테슬라 로봇이라든가 좀 수혜를 입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단기 급등을 보고는 가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요. 퍼셋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눌려주면 21선 근처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유일로보틱스도 지금보다는 21선 근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주들 길게 보면 좋은 기업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와 테슬라의 로봇 기대감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꼭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플을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도 알려준다면서요. 이거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5만 명 자료 공개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자료 공개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꼭 자료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은 당일 이 8월 16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를 무료로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8월 17일 추천주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면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최근에 고교 학점제가 있었으면은 왜 학점제가 올라갔고 또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무슨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 다 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다 무료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